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의 근린주택입니다. 조그마한 건물이에요. 꼬빌. 자, 감정가 4억 후반대입니다. 5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물건을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서류상에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은 어떤 위법인 부분이 있다면은 대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또 연식이 조금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가시면은 제가 서류상이나 사진으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가서 누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점유하고 계신 분들 만나서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날짜는 8월 2일입니다. 아직 여유는 있네요. 그죠? 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입니다. 2019 타경의 6414입니다. 자, 2019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에 경매 신청이 들어왔고, 대부분 경매 신청 들어오면 이내 감정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2021년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가 4억 8천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세 조사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린주택, 근린은 그죠? 상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택, 그러니까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토지 면적은 40평이 살짝 넘습니다. 건물 면적, 총 바닥 면적 합계가 132.41평입니다. 자, 감정가 말씀드렸죠? 4억 9천 살짝 안 되고요. 지금 경매 1차니까 이 금액이 최저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보니까 작년 8월 10일, 11월 30일 또는 3월 15일 세 번에 걸쳐서 매각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채권자가 연기 신청한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연기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번에 8월 2일 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에요. 지하도 있고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으로 보입니다. 그죠? 사진으로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4층 부분이 지금 위반된 부분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일단 사실상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서류부터 볼게요. 사진이라든가 입지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토지 보겠습니다. 토지, 상대보호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로 신경 쓸 건 없고. 자, 여기 보니까 대지, 그죠? 대지에서 40.233평. 토지 감정이 2억 7,211만 8천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격 시점이 2019년 9월 2일입니다. 2019년 9월 2일. 그래서 2년입니다. 약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매에서 가장 원칙 1조가 뭐예요?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감정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감정가는 지금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 보니까 지하부터 해서 쭉 있는데요. 자, 지하가 22평, 그리고 1층, 2층, 3층, 그리고 3층 위에는 옥탑 2.314평이 있어야 하는데 사진으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하부터 3층까지가 각 층별로 약 22평, 23평으로 되어 있고 옥탑에는 2.3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용 승인은 93년도입니다. 93년 7월 29일이고요. 자, 그래서 제시회가 나와 있습니다. 제시회는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자기들이 무허가로 증축을 했다라든지 그런 경우죠. 자, 보니까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19.278평. 이게 이제 원래 옥탑, 그죠? 3층 위에 옥탑에서 2.314평만 있어야 되는데, 요 주택이 그 위에 이제 4층으로 보이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고 해서 2.51평, 이게 1층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무단으로 한 거고, 그 다음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감정가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론 낙찰 받으면 다 내수인 것이 되죠. 하지만 이게 이제 위반된 내용이라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여튼 토지 가격, 건물 가격, 그죠? 그리고 제시회까지 다 포함해서 감정가가 4억 8,878만 4,5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건축물 대장 그래서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니까 아직은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요 발급 일자는 2021년 7월 16일 기준입니다. 자, 요거는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이 괜찮네 하다가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일반 건축물 기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는 아까 보신 대로 1층, 2층, 3층, 그죠? 1층, 2층 지하하고 1층, 2층, 3층은 22평, 그리고 3층은 그 23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층에, 그죠? 4층 옥탑, 네, 그러니까 뭐죠? 3층 위에는 옥탑으로 해서 뭐 2.3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7.65제곱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현황은 주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택이, 그죠? 무단으로. 자, 등기부 보게 됐습니다. 등기부 볼게요. 토지 등기부 봅니다. 93년도 9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그 다음 2012년 7월 10일 근저당 평택농협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근저당 또 추가로 받았었고요. 아니, 근저당 평택농협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고, 그 다음 근저당 김모씨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요 김모씨, 그래서 요 분이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2019년 8월 13일 날. 자, 건물 등기부도 내용은 동일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은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내용 동일하니까 2012년도 7월 10일 근저당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10일입니다.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말소 기준 권리는 2012년 7월 10일 근저당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임차인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이 보입니다. 주식회사 뭐라고 하는 이거 지하층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2년도니까 대항력 없습니다. 대항력 없고요. 자, 그리고 또 김모씨 있습니다. 주거용 4층 옥탑, 그죠? 옥탑 부분. 그 부분에 전입일자 2011년 10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2012년도니까 이 사람은 빠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모씨 있습니다. 점포 1, 2층, 약 50평 1층, 2층에서 사업자 등록 2013년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죠. 늦으니까, 그죠? 이 사람 뭐 2천만 원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차인이 어떻게 됐냐면은 요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입니다.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자, 2011년 10월 30일 빨라서 그저 대항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 일자가 2019년 9월 17일. 그죠? 그렇게 늦어요. 그죠? 경매 들어오고 나서 그저 부랴부랴 확정받고 배당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근저당들 보면은 늦기 때문에 이 사람 아무리 확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 일자가 너무 늦어서 배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배당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에 대해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임차인 분석에 보면은 요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유모 씨의 며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임차인인지 정말 임차인이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인수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해준 2012년도 7월 10일 날 대출해준 근저당권자 그죠? 평택농협 이쪽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해도 말 안 해주는데요. 그런 말 안 해주던데요. 개인정보라고 말 안 해주던데요. 그거 뭐 요령껏 알아내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이 상가 임차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임차인은 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하고 뭐 또는 뭐 확정을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이런 게 주거 임차인하고 다르죠. 주거 임차인은 보증금만을 가지고 하는데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해서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지하에 있는 지하 주식회사 어디라는 데는 보증금 5천만 원만 있습니다. 그냥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1, 2층 해가지고 있는 여기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150만 원 곱하기 100 그럼 1억 5천이죠. 그래서 환산하면은 1억 7천이 됩니다. 5천만 원이고 1억 7천이고 그리고 언제 기준으로 이런 걸 범위를 정하게 되냐면은 물건 설정일, 최초 물건 설정일 2012년 7월 10일 평택시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같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이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 사이에 들어가고
자, 평택시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서울,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그리고 그 밖의 지역. 평택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그죠? 임대차 보호법 대상 우선 변제권 생기는 거는 1억 환산 1억 5천만 원 이하이고,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아까 환산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한 금액이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750만 원까지는 그래도 배당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상가 임차인 한 사람 지하는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1, 2층을 임차한 사람은 한산 보증금 1억 7천입니다. 자, 그래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둘 다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죠? 한 사람 뭐 확정받고 늦게라도 확정받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뭐 거기도 뭐 아까 순위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상 배당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배당표 봅니다. 지금 감정가 4억 8,878만 4,580원 기준으로 이 금액에 낙찰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매비용 521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억 8,357만 4,580원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근저당, 그저 평택 농협 있었습니다. 배당받고. 자, 그 다음에 경매 신청한 사람, 그죠? 배당을 받고. 그러면은 더 이상 뭐 배당할 금액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제 낙찰이 아무래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이제 그 낙찰가에 따라서 그죠? 조금 더 배당이 되고 어쩌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그 주거용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 김모 씨 같은 경우 소유자의 며느리 그 사람이 5천만 원은 지금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인수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임차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입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지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보고 건물 사진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건데 여기 또 이렇게 봐야 더 크게 보이네요. 뭐 지하층이야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 지하가 있고 그리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3층 그죠? 여기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는 아까 보증금 5천만 원에 누가 임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1, 2층은 아까 2천에 150입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있었고 그리고 3층은 소유자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4층 같은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소유자의 며느리가 5천만 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4층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원래 없는 거죠. 건축물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인 겁니다. 엄청나게 위반이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창고 있습니다. 그죠? 한 20평 되는 거. 요것도 위반 내용입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돼 있지 않으라도 명백한 지금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은행권에 대출 부분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5천만 원이나 되니까 진짜 임차인이 맞는지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93년도입니다. 자,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니까 아파트 93년 된 거랑 이런 조그만 건물 그저 27년 저기 90, 뭐 이렇게 된 거랑은 조금 이렇게 상태가 많이 달라요. 이렇게 짓는 자재부터가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누수관계나 뭐 이렇게 뭡니까 크랙한 거라든지 이런 이제 건물의 그런 어떤 상태도 입찰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확히 현장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전자지도 열어볼게요. 지도 열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스카이뷰입니다. 자,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지도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고 주위에 소규모의 아파트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 보니까 뭐 한미아파트, 진성아파트, 세안아파트 좀 연식이 있는 세대가 얼마 안 되는 소규모의 그죠? 아파트들 그리고는 주택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보니까 공원인가 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스카이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카이뷰로 보니까 그죠? 요 건물인데요. 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죠?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 면은 또 그죠? 좋은 면으로 보입니다. 편리할 것 같고요. 특히 뭐 1층에 1, 2층 그죠? 1층 상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면이 아닐까. 그죠? 요즘 주차 안 되면은 뭐 어디 가게에서 손님이 오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비전 2 파출소 사거리 이렇게 되네요.
주위에 이제 대략적인 입시 말씀, 여기 뭐 해운대 횟집이 보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라 이런 거 보니까 반가워서. 자, 여러분 이제 현장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제가 아까 짚어드린 그런 내용을 두 가지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죠? 건물 상태, 그죠? 건물 상태, 그리고는 세 가지네요. 그리고는 대출 관계, 그리고 선수님 임차인이 진짜인지, 그죠? 네, 그 부분 한번 짚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